한도윤의 이름은 더 이상 예술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매 카탈로그의 숫자였고 갤러리 벽면의 가격표였으며 컬렉터들의 투자 목록이었다. 한도윤 작품, 이번 경매에서 3억 돌파. 한도윤의 신작, 공개 30분 만에 완판. 언론은 그렇게 그를 불렀다. 화가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전시회장은 늘 인파로 붐볐지만 정작 그림을 보는 이는 드물었다. 작품 앞에서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고 한도윤 전시 다녀왔어요라는 해시태그를 남긴 채 떠났다. 도윤은 그 모든 풍경을 캠퍼스 뒤에서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갔다. 붓을 쥘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팔레트의 색들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다. 딸 하린을 잃은 것은 2년 전 겨울이었다. 하린은 아빠의 작업실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다. 물감 냄새를 맡으며 아빠, 이 색은 뭐야? 라고 물어보던 아이. 캔버스에 몰래 손가락을 찍고 깔깔 웃던 아이. 도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언제나 그 아이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하린은 더 이상 없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도윤은 장례식장에서조차 붓을 놓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술에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딸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이었다. 그 후로 도윤은 더 이상 세상을 그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작업실은 텅 비었고 전화기는 꺼졌으며 갤러리의 독촉은 무시됐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윤은 마지막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 작은 소녀가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림. 석양빛이 부드럽게 아이를 감싸고 아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윤은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다. 기다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작업실 문을 잠그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SNS는 삭제됐고 연락처는 바뀌었으며 그의 흔적은 하나둘 지워졌다.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도윤 실종 천재 화가, 돌연 잠적 헤드라인이 쏟아졌지만 정작 그를 찾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도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이름 없는 노인이 되어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사람들은 진심을 볼 수 있을까? 새벽 5시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이지은은 미술관 문을 열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걸레와 물통을 들고 복도를 걷는다. 조명이 켜지기 전에 미술관은 고요했다. 그림들만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지은은 이곳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다. 미대를 중퇴하고 학자금 대출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23.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사치였다. 붓 대신 걸레를 캔버스 대신 바닥을 닦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작은 낙이 있었다. 청소가 끝나면 아무도 없는 전시실을 홀로 거닐 수 있다는 것. 작품을 천천히 바라보고 화가의 숨결을 느끼는 그 짧은 시간.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 오전 9시 전시관 문이 열렸다. 그 한도윤 추모전이라는 현수막 아래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서 찍으면 예쁘겠다. 이거 유명한 거 아냐? 얼른 인증샷. 가격표 좀 봐. 진짜 비싸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고 각도를 맞추고 필터를 입히고 업로드했다. 그림은 배경이었고 그들 자신이 주인공이었다. 지은은 복도 한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화가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오후가 되자 전시관은 더 붐볐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팸플릿을 줍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흔적을 지웠다. 그러다 문득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전시관 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 걸린 작은 그림. 기다림.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그림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크기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벤치에 앉은 소녀 하나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그림 앞에서 숨을 멈췄다. 소녀의 눈빛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러면서도 외롭지 않은 희망을 품은 눈빛. 석양빛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포옹 같았다. 지은은 모르는 사이 눈가가 뜨거워졌다. 참 따뜻하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왠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림 속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그 그림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청소를 마치고 사람들이 떠난 저녁, 조명이 꺼지기 직전.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녀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밤이 되어 미술관 문이 닫혔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기다림 앞에 섰다. 그림 속 소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날도 미술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전시관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복도를 오가며 바닥을 닦고 안내 데스크를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오후 2시쯤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저기요, 입장권 구매하셔야 합니다. 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젊은 직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코트, 해진 운동화, 때가 묻은 모자. 노인의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노인을 훑어봤다. 어르신, 여기는 무료 입장이 아니에요. 혹시 노숙하시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지은이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이 표도 없이 들어오시려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지은은 노인을 바라봤다.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세월에 지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투명했다.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그저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지은은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친구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지.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봤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 씨,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지은은 노인에게 말했다. 같이 가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노인은 주변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다른 관람객들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멈춰 서서 오래 바라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이분은 그림을 정말로 보고 계셔.
그리고 노인은 한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기다림. 전시관 구석, 어두운 자리에 걸린 작은 그림.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그림 앞에서 노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도 그 옆에 섰다. 노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냈다. 책장을 넘기자 오래된 연필 드로잉들이 나타났다. 소녀의 얼굴, 웃는 소녀, 뛰어가는 소녀, 벤치에 앉은 소녀.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기다림과 똑같은 구도의 스케치가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오래 기다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이분은 대체 누구실까? 노인은 그림 속 소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리나. 바람 하나 없는 전시관 안에서 그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지은은 노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할인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 그가 지은을 돌아봤다. 얼마쯤 할 것 같나? 지은은 잠시 당황했다. 그림의 가격을 묻는 질문. 미술관에서 흔히 듣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왠지 다르게 들렸다. 지은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다. 석양빛 속에서 벤치에 앉은 소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외롭지 않은 따뜻한 미소. 그림은 작았고 화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이 그림은 특별했다. 값은? 지은이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노인이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자네에게 어떤 그림인가? 지은은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네. 혼자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져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기다리는 마음이라. 이 아이는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지은이 그림 속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석양이 지고 어두워져도 이 아이는 웃고 있어요. 그게 참 예뻐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지은은 그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노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다. 자네는? 노인이 말했다. 그림을 마음으로 보는구나. 마음으로요? 그래.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인은 기다림을 다시 바라봤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자네 같은 사람을 기다렸을 거야.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건 내 딸이었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은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혼잣말이었어. 그는 스케치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지은에게 말했다. 고맙네.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요즘 사람들은 그림을 보지 않거든. 가격표를 보지. 그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하지만 왠지 그의 뒷모습이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어르신. 지은이 불렀다. 노인이 멈춰 섰다. 또 오실 거죠?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다. 글쎄, 볼일은 다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미술관을 떠났다. 지은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출구를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그녀는 다시 기다림 앞으로 돌아갔다. 그림 속 소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지은은 작게 속삭였다. 그림이 마음을 닮았나 봐요. 그 순간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림을 비췄다. 소녀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다. 노인이 떠난 후 지은은 며칠간 그를 기다렸다. 매일 아침 미술관 문을 열 때마다 혹시 그가 다시 올까 싶어 입구를 살폈다.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은은 기다림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어르신, 괜찮으신 걸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전, 미술관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다. 관장이 급히 직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니. 혹시 전시 연장하는 거 아니야? 오전 10시 미술관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으로 내밀어졌다. 관장이 단상에 올랐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 이렇게 급히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관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한도윤 화백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다. 한도윤 화백의 마지막 작품인 기다림이. 관장이 봉투를 들어 보였다. 한 무명의 소녀에게 기증되었습니다. 순간 전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기증? 누구한테? 가격이 얼마인데?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언제 기증이 결정된 겁니까? 수중자는 누구입니까? 한도윤 화백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이 봉투는 일주일 전 미술관 우편함에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관장이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장이 읽기 시작했다. 기다림을 이지은 씨에게 기증합니다. 그녀는 이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한도윤. 지은은 복도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봤다. 지은 씨가 청소 아르바이트생한테. 말도 안 돼. 카메라들이 지은을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지은은 눈을 가렸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한도윤 화백과 어떤 관계신가요? 작품 가격이 수억 원인데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백을 만난 적이 있나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림 앞으로 달려갔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지은은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르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노인이 한도윤 화백님이었구나. 허름한 코트, 낡은 운동화, 오래된 스케치북. 그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이야. 그가 만나러 온 친구는 자신의 딸이었다. 이 그림 속의 할인이었다. 값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뜻해요. 그녀의 대답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을 것이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그림을 바라봤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 노숙자 같은 노인이 한도윤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소녀는 대체 뭐야? 돈이라도 준 거야?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무명 청소원에게 수억 원 작품 기증이라는 헤드라인은 화제가 됐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이슈가 나타났고 한도윤의 이야기는 잊혀져 갔다. 지은은 미술관을 그만뒀다. 기다림은 법적 절차를 거쳐 그녀의 소유가 됐지만 그녀는 그림을 팔지 않았다. 갤러리에서 수십억 원을 제시했고 컬렉터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지은은 모두 거절했다. 왜 안 파는 거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림은 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한 소녀에 대한 기억이었으며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미술관 앞 벤치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청소 당번이었던 직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당신 앞으로 온 것 같은데요. 지은은 서둘러 미술관으로 갔다. 쪽지는 낡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지은에게. 진심을 알아본 건 자네뿐이었네.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 가격표를 보고 투자 가치를 따지고 인증샷을 찍었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자네는 할인이를 봤어. 기다리는 마음을 받고 따뜻함을 느꼈지. 그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였어. 이 그림은 이제 자네의 몫이야. 팔아도 좋고 간직해도 좋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가끔 그림을 보며 할인이를 기억해주게. 그리고 자네도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격만 따지겠지.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진심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고맙네, 지은. 도윤.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 전시는 이미 끝났지만 기다림이 걸려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지은은 그 빈 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선생님, 저도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림처럼.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지은은 작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랜만에 연필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은 소녀. 석양을 바라보는 소녀.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 옆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노인. 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렸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작은 갤러리가 하나 문을 열었다. 이름은 기다림. 그곳에는 두 점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나는 한도윤의 기다림.
또 하나는 이지은의 함께. 갤러리 입구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심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